오케이. 좋았어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브 투데이 TV 오늘 3월 27일 오후 5시가 됐습니다. 김태승의 말하지 말고 소통하라.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행복하신가요? 네, 내가 친구의 행복을 결정하기도 하고 내 친구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말했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최고의 선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이즈의 문제라기보다는 빈도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작은 것으로부터 행복함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라이브 투데이 TV는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매일매일 5시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요즘에 2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운동 헬스클럽을 잘 못 가니까 집에서 혹은 야외에서 홈트 동영상을 제출하시면 네, 손님 온다 어서옵쇼 이 파스텔걸스가 불러서 다시 한번 히트하게 된 그 곡에 맞춰서 안무를 짜서 보내주시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에서도 푸짐한 상품 경품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4강 신화 월드컵 4강 신화를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업체가 UN으로 납품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UN 마크가 찍혀있는 그런 가방을 만들었죠. 가방을 메고 필승 챌린지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2가지의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라이브 투데이 TV를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제 어떤 분들이 또 들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방송 화면을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리를 좀 줄이고요. 네. 자, 내가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우리가 소통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또 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서로 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통한다는 것이 이제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데 네, 반드시 통한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이 스피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스피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시고 네, 지금 네, 어서 오십시오. 김세아님 들어오셨네요. 리빙박스의 백홍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 가수 인생은 미완성 이진관 가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늘 이 방송에 접속을 하신다고 또 새로운 신곡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스피치를 잘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네, 표현하고 대화하고 발표도 많이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 상단에 보시면 우측에 김태승의 말하지 말고 소통하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내가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한 팩트를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생에서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죠. 우리가 영화나 연극으로 친다면 엑스트라가 될 순 없잖아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소중한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장표를 보면요. 필통을 그려놨어요. 필통. 네, 그리고 한자로 반드시 필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통하는 스몰 토크. 스몰 토크라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스몰 토크는 일종의 초대장 같은 거예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초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번역 출간한 지가 1년 정도 됐나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잡담 말고 스몰 토크,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리뷰를 써주신 분들이 한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에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이제 스테디셀러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필통을 보시면요. 필통이 닫혀있는 필통이 있고, 열려있는 필통이 있고, 또 이렇게 연필이 나와있는, 또 지우개까지 있는 그런 필통이 있잖아요. 예, 스몰 토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초대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송 활동한 지가 이제 벌써 방송 활동한 지가 벌써 이제 26년째 지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어이구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리빙박스 대표님 또 파블엔젤 TV님 오셨습니다. 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비가 오고 있는데 저도 여의도에서 방송을 하다가 일산 백석으로 스튜디오를 옮기면서 오늘 비가 와서 이제 차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내비게이션을 가다가 보니까 조금 빨리 가고 싶은 생각에서 그 내비게이션대로 가야 되는데 좌측으로 살짝 빗나갔더니 다시 키로수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방송 1시간 전 4시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세 여성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여성의 음성입니다. 직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그 내비게이션 안내를 가볍게 여기면 다른 방향으로 저처럼 갈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멘토가 있었으면 참 좋겠죠. 그 멘토 한 분만 계시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표에서는요. 스피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름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표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하지 말고 소통하라 그 편에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이승규 작가님과 함께 북콘서트를 진행했잖아요.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또 대화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앞으로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진짜 보석은 흠이 많다고 해요. 진짜 보석. 그리고 가짜 보석은 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는 사람들은 보석처럼 흠이 많다, 결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금과 24금의 차이 아세요? 14번 두드려 맞으면 14금이 되는 거고요. 24번 두드려 맞으면 24K 순금이 퓨어 골드가 된다고 하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오늘 또 비도 오고 그러는데 마음이 울적하거나 뭔가 기분이 다운되거나 이런 분들은 라이브 투데이 TV 말하지 말고 소통하라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힐링도 하시고 마음의 자신감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들어오고 계시네요. 와, 맞아 순금이 된다. 제주에서도 접속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제주에서는 우리 지영옥 선생님 오셨군요. 지영 선생님 히트 개그 프로 아시나요? 방빼! 그죠? 예전에 그 프로그램 재밌게 봤는데 라이브 투데이 TV에서 오셔서 또 이렇게 재밌게 다시 한번 옛 추억을 소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주 가시는 김에 지난번에 이벤트에 그 백세로 깔창 당첨되셨다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가죽으로. 그래서 신고 잘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아 선생님 오셨고요. 아이고, 이승규 작가님 오셨네요. 와,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해서 당신이 대신에 이름을 넣자 그랬죠. 오늘 연출은 MC 김영균 우리 대표가 하고 있어요. 웃기박 플러스. 웃기박 플러스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김영균이 보석입니다. 사실 이승규가 보석입니다. 사실 김세아가 보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본인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보석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알고 보면 다 보석인데요. 그러나 뭔가 좀 아쉬움이 있고 아직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보석. 저는 다이아몬드 커팅이요. 36면으로 되어 있는 라운드 브릴리언트 커팅일 때 그 다이아몬드가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 LG 홈쇼핑에서 방송할 때 보석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배웠는데요.
백면 코팅이 또 있더라고요. 그 백면 코팅을 리승규 작가님이 국제보석 감정사이기 때문에 그런 커스텀 주얼리, 준보석 상품을 준비한다고 하고 계시고, 또 라이브 커머스에서 짧은 시간 판매를 했는데 거의 그 한국 돈으로 몇 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사실 엄청난 대세고요. 1인 미디어 방송 시대인데 지난주에도 그 라이브 커머스 코칭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또 뭐 제스처 잡는 것도 중요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뭔가 신뢰를 파는 거잖아요. 내 자신의 신뢰를 파는 거고 나의 경험과 스토리를 파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올해 2021년도에 라이브 커머스의 전체 시장의 규모가 한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요, 이 시장이요 10조 원대 규모로 커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이 라이브 커머스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요. 사실 라이브 커머스 또 이 스피치와 연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저는 다행히 운 좋게 이 일을 26년째 진행하고 있고 26년째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본 없이 뭔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참 행복한 일이죠. 대본에 의존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프로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프로는요, 대본 없이도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대본에만 의존한다는 건 대본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그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이해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관점이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좋은 분 만나고요. 특히 이제 이승규 작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대기업에 계셨지만 그 대한민국의 1세대 국제 보석 감정사로서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명감, 책임감, 또 그라프라든가 듀프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면세점의 또 보석상의 대표를 또 2번이나 하셨고, 또 독학으로 영어 공부하셨고, 그 영어를 더 잘해야만 GIA, 미국 GIA 국제보석 감정사의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참 귀한 보석 같은 분이다, 보석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로 교육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교육도 하시고 노하우도 공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화가 나면 난다, 이렇게 하셔야죠. 이 스트레스라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근데 전혀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약간의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어떤 건강, 또 이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건 확실하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든가 우리의 평안한 마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강한 스트레스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No!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소중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를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럿이 앉아서 테이블 위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 카메라 앞에서만 서면, 마이크만 잡으면 떨려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생각보다 많으세요. 강사로 일을 하거나 또 이렇게 대중 앞에서 뭔가 나의 생각을 나타내야 할 그런 분이시라면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말 하시죠. 거목 사이를 걸어갔더니 나도 거목이 되었더라. 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도 그래요. 처음에 뭐 이렇게 지도를 해준다고 비슷한 수준의 친구가 이렇게 또 레슨을 해줄 때는요, 잘 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볼링을 배울 때도 당시에 국가대표 선수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볼링을 잘 칠 수 있습니까? 먼저 장비를 좋은 걸 구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운스 위크인가 그런 아주 그 당시에 좀 괜찮은 볼을 사고 그래서 제대로 배웠죠. 선수의 그 폼을 배우면서 네, 하니까 점수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때 인라인 스케이트가 여의도 광장에서 아주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죠?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음악사랑님도 들어오셨고, 아, 우연의 일상님 오셨군요. 통기타를 사랑하는. 요즘에 비가 오기 때문에 많이 못 다니시죠? 제가 지난번에 당첨되셨던 그 파워링커 책 아직 못 보내드렸는데요. 방송 끝나고 다음 주에 뭐 다른 책하고 같이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아님 오셨고요. 우연의 일상님, 음악사랑님. 아까는 그 가수 그 아싸좋아 네, 김 작가 가수님 들어오셨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승규 작가님이 길게 내용을 주셨어요.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는 블루 다이아몬드, 최고의 보석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진짜 보석은 공교롭게 흠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또 적어주셨네요. 가짜 보석은 흠이 없습니다. 내가 혹 힘들면 진짜 보석,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냥 말이 대단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로 죽고 싶었던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살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살리는 남자, 우석대학교 군상담심리학과에 계시는 정택수 교수님, 살리는 남자죠. 네, 죽을 뻔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라고 위로하면서 살리는 그런 남자죠. 네, 저는 이 시청자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태승은 세우는 남자예요. 두 남자가, 살리는 남자, 세우는 남자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세월이 정말 빨라요. 네, 그래서 살리고 세우고 쇼를 줌 강연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참석하셨던 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줌으로 30명 내외의 정도의 그 회원을 등록을 받아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발표를 하셔야 돼요. 네, 발표를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발표를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네, 발표를 해야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습하는 거거든요. 네, 스피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그래서 이 연습에 관해서는 또 이승규 작가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승규야, 너 교내 영어 암송대회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어렵지 않나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그냥 하면 돼. 그냥 외우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냥 외우다 보니까 그 긴 영어 문장이 다 외워지고, 그리고 그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려왔을 때에 선생님과 친구들의 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얻은 그 자신감이 국제보석 감정사도 될 수 있고 또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라는 책 다음 책이 기대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영어는 비빔밥이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비빔밥. 그래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이 네 가지 영역이 잘 섞여져야 비빔밥처럼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비빔밥 잉글리시라는 책을 내면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세계적인 보석상들을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미스터 그라프라든가 일본의 미키모토라든가. 그래서 내가 만난 세계의 보석상들, 뭐 그 나라 대통령도 만나지 못한 그런 보석상을 만난 그 스토리들을 책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담아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 4가지. 첫 번째, 표현하라. 자신있게. 아마 이승기 작가님도 그 웅변대 할 때 처음에 뭐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시작하셨을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 영어
그 스피치 대회를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군대 가서. 그래서 저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Responsibilities and Challenges for Young Korean Students. 중학교 때는 뭐 우리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도전 이렇게 나갔죠. 그리고 네, 와 그렇군요. 지금 뭐 이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제 방송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장표가 30장이었거든요. 그래서 6장만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30장 장표가 다 완성이 되셨대요. 캡처하셔도 되고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 주소 남겨드리면 제 강의 장표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하고 대화하고 발표하고 연습한다. 네, 오늘의 컨텐츠를 볼게요. 1분 스피치입니다. 각자 성함이 있잖아요. 이승규, 이렇게 김세아. 그 이름을 첫 글자를 따서 뭔가 자기소개 스피치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승규니까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와 행복을 주는 규로 시작하는 건 뭘까요? 규범도 지키고 매력적인 국제보석감정사 이승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에 대한 개념은 좀 이해하셨죠? 내가 행복해야, 내가 건강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통 give and take 하잖아요. give and take. take가 먼저 아니니까 먼저 주는 것이 먼저고 받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주고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더 큰 매력적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태도가 전부잖아요. 말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이나 매너나 심성이나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표정도 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피치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예로부터 신, 언, 서, 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신은 신체 자본을 말하는 거죠. 언이라는 게 바로 언어 자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반드시 스피치를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팩트, 도구로 인지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3분 안에 정리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3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3분 이상 경청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3분 안에 종결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승의 PMP 법칙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PMP, P는 연습하다. Practice, M은 makes, P는 perfect. 그래서 PMP 법칙은 연습만이 완벽함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표에서는요. 제가 일본어 웅변대에 나갔을 때의 제목이 진행형의 남자예요. 진행형의 남자. 네, 진행형의 남자가 일본어로 하면 신코케노 오토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진행형의 남자라는 이제 원고를 써서 그 제2회 전국 일본어에서는 웅변대회가 아니고 변론대회, 벨론타이카 이렇게 말하는데 1회 때 제가 가서 보고 일본 대사관에 가서 보고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본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1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진행형의 남자였었고요. 15명이 본선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의 엔트리 넘버는 12번째, 12번째 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 발표하는 것을 봤어요. 최우수상 1명, 우수상이 1명, 장려상이 3명 이렇게 돼 있어요. 11명의 발표를 보고 속으로 장려상이나 우수상은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제가 12번이니까 제 뒤로 3명이 남았잖아요. 3명 이야기를 다 듣고 장려상이나 우수상은 받겠다. 최우수상은 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보이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장려상도 안 부르고요. 우수상도 제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나 보다. 친구들 30명이나 불렀는데 그랬는데
딱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최우수상 수상자는 김태승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마치 이승규 작가님이 그 영어 암송대 문장을 외운 것처럼 일본어로 그 원고를 외우고 또 일본인 친구에게 물어보고 이게 발음이 맞습니까? 일본인 선생님한테 코치를 받아가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 최우수상 받았던 기억이 저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표창장의 내용이 이래요. 귀하는 제2회 일본어 변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표창합니다. 당시의 일본 대사가 야나이 시니치 대사였어요. 起点は第2回弁論大会で優秀な成績を収めたのでこれを表彰する 1900 이렇게 쭉 하시면서 야나이 시니치 다이시 그래서 지금도 그 상장은 가지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그 일본어가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쓰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런 그 식칼 같은 것도 안 쓰면 녹 쓰는 것처럼 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외국어는 안 쓰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델마TV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김세아님 책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파브렌젤님 네, 꽃도 상처 있는 꽃이 향이 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리빙박스님 초코씨의 스위트홈 오늘 머리 제 머리요? 내리니까 젊어 보여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통기타를 사랑하시는 의원의 일상님 예, 언제나 보석같이 빛난다는 그 자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도가 전부다라고 하잖아요. Attitude is everyth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행형의 남자가 생각하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영어로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I only think about happy things. I'm not happy. I'm saying happiness. I'm not happy. It teaches happiness. I'm not happy. What makes me happy is the person I love because I am happy. 천천히 한번 볼게요. I only think about happy things. I'm not happy. I'm saying happiness. I'm not happy. It teaches happiness. I'm not happy. What makes me happy is the person I love because I'm happy. 한국말로 바꿔봤어요. 다음 장표 볼게요. 행복한 생각만 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말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르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화면을 보고 저랑 발음 연습한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행복한 생각만 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말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르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서입니다. 네, 이런 문장, 좋은 문장이 있으면 계속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피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강하게 한다거나 작게 한다거나 이야기를 하다가 약 3초 정도의 틈을 준다거나 이랬을 때 상대방이 확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행복한 생각만 한다고 1초 2초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말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르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서입니다.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작게 혹은 크게 때로는 포즈, 틈을 두는 것 이러한 것이 스피치의 아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어가 왜 중요한가? 그 언어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과 태도와 매너와 뭐 기분과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 스피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배우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와우.
네, 김 작가님 오셨네요. 김 작가님 그 노래 제목이 아싸 좋아라고 하셨잖아요. 예, 블로그 써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좀 주시고 노래도 해서 지금 오늘 제 방송 나는 스피치 강사다에 접속하신 분들이요, 최적화 블로거 또 활성화 블로거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이 글을 쓰시면 남기면 적어도 1시간 안에 네이버의 통합과 뷰에 상위 랭크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오늘 들어오신 분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분들이 김 작가님의 아싸 좋아에 대해서 블로그를 쓰시고 또 이 음악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한다 그러면 아마 한 일주일 안에요, 엄청난 반향이 생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와, 좋네요. 자, 스피치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말씀드렸지만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영어로 바꿔봤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복에 관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이시면 네, 그 전 페이지 띄워주세요. 영어 페이지로 그 전입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한국말이 나왔죠? 네, about happiness. 네, 지금 좋습니다. I only think about happy things. I'm not happy. I'm saying happiness. I'm not happy. It teaches happiness. I'm not happy. What makes me happy is the person I love because I'm happy. 이렇게 자꾸 연습하시면 네, 그냥 외워지겠죠? 처음에는 하나하나 읽을 거예요. About happiness. I only think about happy things. 그런데 10번, 20번, 100번 연습하신 분은 마치 이승규 작가님이 영어 암송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냈던 것처럼, I only think about happy things, I'm not happy. I'm saying happiness, I'm not happy. It teaches happiness, I'm not happy. What makes me happy is the person I love because I'm happy.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쉬워진다. 잘하면, 반복하면 잘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복하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이 사실은 지루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일을 반복하는 것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전 김 작가님의 아싸 좋아 이 노래 이제 들어볼 건데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아싸 좋아. 들어보면 왠지 힘이 날 것 같아요. MC 김영균 우리 대표도 아침마다 그 노래를 듣는다고 하는데 가사 내용도 좋다.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방송을 봤거든요. 라이브 커머스. 네, 그래서 아싸 좋아 들어야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말은 씨가 되고요. 네, 말에는 힘이 있고요. 우리가 좋은 글을 읽으면 감동이 있잖아요. 좋은 말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말의 중요성 인식하고 계시죠? 따뜻한 말, 위로가 되는 말, 힘을 주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라이브 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지영옥 선생님도 아까 접속하셨는데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받아온, 구매해온 천혜향, 한라봉 맛이 괜찮았죠? 네,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가장 큰 농장하고 업무 제휴를 하고 왔어요. 만평 이상 되는 곳인데 공세미 농장이라고요. 전량 다 농협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쪽에 농장주분하고 잘 이야기해서 올해에 공동구매를 했거든요. 공동구매가 완판됐어요. 그 내년 2월 정도 됐을 때 또다시 맛있는 천혜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공구해서 좋은 거를 산지로부터 직접 받아서 드실 수 있는 또 라이브 투데이 TV의 커머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세아님도 보고 계시고, 와, 발음만 좋아요. 발음 짱이라고 해주셨는데 발음만 좋습니다. 今天认识你们很高兴，我姓金道，金教台称. 중국어는 1분 하고요, 영어 2분 하고요, 일본어 3분 합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실력이 딸려서. 그래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늘려가고 싶거든요, 저도. 네, 그런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하면 이 3개 국어 이상 하는 사람들이 뭐 수명이 짧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좀 대줘봐라.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외국어를 하면 할수록 치매에도 안 걸리고 특히 중국어 같은 게 성조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이 중국어 빨리 터득하시더라고요. 성조.
我爱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我会说中国话一点 뭐 이렇게 성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외국어를 열심히 학습하면은 오래 살 것 같은데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서 그건 그 팩트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표 볼게요. 네, 연구에 따르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내가 내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잖아요. 연구에 따르면 지리적 근접성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 1.6km, 1마일이죠. 1.6km 안에 살면 내 자신의 행복감이 25% 늘어난다는 데이터예요. 행복감을 느끼는 이웃이 옆에 살면 34%, 행복감을 느끼는 형제 자매가 근처에 살면 14% 행복감이 높아진다라고 나왔어요. 함께 사는 배우자가 행복감을 느끼면 상대 배우자도 행복이 높아지는데 한 8%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나 이웃만큼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내 친구가 1.6km 이 안에 살면 내 자신의 행복 지수가 25%나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가까이 살면 나의 행복이 늘어난다.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행복하고 내 친구들, 내 이웃이 1.6km 안에 살고 있으면 25%, 34% 행복감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사회적 연결망의 중심에 서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들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직장 동료끼리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해요. 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그런 행복한 감정이 전파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감정의 전파를 방해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내 친구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내 친구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내 친구의 행복이 또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행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연습을 이기는 장수가 없다. 델마TV님 아시는 게 많으시니까 좋네요. 네, 정말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발표할 때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말끝이 흐려져요. 네, 자신감은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Are you sure? 확실합니까? Yes, I can. 할 수 있어요? Yes, I can.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 안 걸리고 차이가 있죠? 네,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한 것 중에 한 가지가 tenacity라고 하는 끈기죠. 이 끈기가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끈기가 있나 없나 그 차이가 내가 크고 작은 성공을 이룰 수 있나, 그걸 거둘 수 있나 차이죠.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은요, 이승규 작가님 이야기를 또 드리는데, 그 영어 암송대회, 교내 영어 암송대회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발표했던 그 경험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 또 외국인 회사의 대표, 듀프리하고 그 그라프하고 듀프리라는 회사 엄청난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승규 작가님이 롯데 계실 때, 면세점 계실 때 대표이사한테 건의를 하셨다잖아요.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면세점에서 인터넷 쇼핑도 준비해야 된다 제안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 해서 국내 최초로 면세점 중에서 인터넷 면세점이 생겼고 매출도 엄청난 그 결과를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또 책에도 나와 있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라는 책은 꼭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필독서가 됐으면 좋겠고 도서관마다 그 책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에너지의 권선복 대표님도 감사드리고 좋은 책 출판해 주셔서 네, 좋습니다. 유튜브 좋습니다. 유튜브가 정말 요즘에는 중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사실 BTS 방탄소년단도 처음에 공중파 데뷔 아닌 거 아시죠? 유튜브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잘 만들어진 영상 하나가 파급이 되면 그 영상이 네, 10,000명, 뭐 1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보죠. 그 가수 박일남 씨 이야기를 좀 전에 들었는데요. 처음에 라이브 투데이 TV에서 그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보셨다고 하죠. 그리고 10,000명이 얼마 됐다고 하셨어요? 김 PD님? 6개월이요. 6개월 만에 얼마? 6개월 만에 10,000명이 보고 일주일 만에 10만 명. 그리고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이거든요.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겸손해야 되는 것이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늘 긴장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그리고 스피치도 그래요. 내가 항상 최고다, 내가 가장 잘났다, 나의 기술은 타의 기술을 불허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나보다 고수는 있어요. 나보다 부자도 항상 있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항상 있어요. 우리가 언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모임에 1억 원을 기부하게 되면 언어 소사이어티의 회원으로 딱 등재가 되잖아요. 1억 원을 기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노 부부는 평생을 살면서 모아둔 뭐 몇백억을, 몇천억을 좋은 일에 써달라고 기부한다. 이런 걸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고수는 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지면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깨에 힘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거 알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공부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26년 동안 생방송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행운과 기회를 얻었는데 오늘 강의를 위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고민하고 장표는 어떤 장표를 나눴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참 행복하고 좋아요. 제가 그 드보라 파인이라는 미국 작가의 책을 번역해서 잡담 말고 스몰 토크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그 책의 60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를 번역해 놨어요. 대화 시작에는 단계가 있다. 네, 다단계입니다. 대화 시작의 단계 4단계. 1단계는요.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카메라를 통해서 이 눈을 맞추면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1단계는요. 눈을 맞추는 거예요. eye contact. eye contact.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 중요하냐면요. 눈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보이거든요. 이 눈 중에서 어린아이의 눈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기들의 눈을 보면요. 그 눈에 내가 미쳐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 특히, 사람의 얼굴, 인물을 주로 찍는 작가, 사진작가, 신미식 작가의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바오밥 나무라고 여러분 아시죠?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곳에 바오밥 나무를 국내 최초로 한국에 소개하신 작가분이세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한 달 이상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제주도에 각 곳에 아름다운 풍광을 찍어 보냈는데 사진 한 장 한 장이 예술이더라고요. 그런데 신미식 작가의 그 사진집을 보면 어린아이의 그 밝은 눈빛을 보면 정말 경건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눈을 맞추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화를 잘하려면 눈을 맞춰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그 검사, 판사 앞에서 이렇게 뭔가 진술을 하는 그런 피의자들을 보면 판사님과 검사님의 눈을 맞추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첫 번째, 눈을 맞추어라. 그래서 아바타에서도 그들의 언어로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나는 당신을 봅니다잖아요. I see you 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화를 잘하려면, 스피치를 잘 하려면 첫 번째 눈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 눈을 맞출 사람이 없어요. 같이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다. 마시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면요.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거거든요. 네, 오늘 힘드셨다고요? 비가 오니까 울적하시다고요? 네, 그런 마음을 살짝 던져버리시고요. 걱정을 덜어버리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나를 생각해주는,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시고 그분에게 전화를 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카톡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돈을 보낼 수 있으면 한 10만 원 정도 보내주세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울적한 날 친한 친구랑 식사라도 하세요 라고 건네주는 그 10만 원이요. 예, 돈의 가치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주는 것 없이 진정한 사랑은 없거든요. 왜? 사랑은 주는 거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성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이브 투데이 TV가 이제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투데이의 김영균 사장도 제가 백세로 TV 대표로 있는데 어제도 그제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서로 도와서 방송국도 키우고 또 매출도 올리고 또 매출이 오르면 수익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수익금으로 좀 어려운 이웃들도 사실 상당히 많아요. 아픈 근육병을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는 진규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싱글맘이라든가 또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어서 한국에서 또 이렇게 자라야 되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기숙학교를 만들어서 그들을 응원하고 또 식사를 해줘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라이브 투데이 TV나 또 백세르 TV에서 좋은 제품이 소개가 될 때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소문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아직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우기바 플러스 또 라이브 투데이 TV, 백세르 TV 좋아요, 구독, 응원 필요합니다. 자, 그동안에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눈망울 예쁘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창 ICU 좋습니다. 걱정을 펼쳐버리세요. 떨쳐버리세요. 그렇습니다. 이건 노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불렀지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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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답게 활짝 웃어요 세상 밝으리 걱정하면 무엇해 이렇게 나가는 노래 같아요. 기타로 치면 G 코드죠. G, C, D7. 나중에 우연의 일상님 통기타 가수니까 한번 들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 투데이 한번 출연하셔서 한번 지난번에 나오셨는데 앵콜 방송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지. 예.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미소를 짓는 거예요. 미소. 첫 번째 눈을 맞췄죠. 두 번째 미소를 짓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요. 대화하기 쉬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장표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대화 시작의 4단계. 네, 지금 올라왔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1단계 눈을 맞춘다. 2단계 미소를 짓는다. 영어로 말하면 with smile 되겠죠? 미소. 네, 그래서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고요. 중국 속담에는 미소가 없는 사람은 상점 문을 열지 마세요. 아예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요. 대화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대화하기 쉬운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미소를 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는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승기 작가님은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라는 얘기를 당신이라는 세 글자를 빼고 대신에 사실 김태승이 보석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많이 접속하셨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해볼까요? 오늘 누가 많이 들어오셨는데 김세아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사실 김세아가 보석입니다. 김세아님이 보석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보석 되는 거잖아요. 자, 저랑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와우. 와우. 와우를 할 때 와우는 감탄사잖아요. 그런데 이 제스처를 하는데 표정이 없이 와우. 와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저 사람 화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소를 지면서 와우. 와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와우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다음 장표 뒤집어 볼게요. WOW였잖아요. 뒤집어 보면 MOM이 됩니다. 엄마, mom, mother. 네, 여성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위대하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 다 어머니시죠? 네, 위대하십니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왜?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식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 자식 사랑에 대한 행동, 나이를 아무리 먹고 성인이 되어도 어머니의 관점으로 우리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철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어머니한테도 따뜻한 말과 따뜻한 그런 뭐 작은 선물과 가장 좋은 건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봉투에 10만 원 담아서 드릴 수 있다면 참 행복해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처음 장표를 보시면요, 이 스트레스라는 글자가 커요. 네, 빨간색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간단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우리 몸에도 근육이 있죠? 가슴에는 대흉근이 있을 것이고 또 허벅지 부분에는 대퇴 사두근이 있을 것이고, 스쿼트 하면 하체가 많이 발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몸의 근육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고, 마음의 근육이 생기면 resilience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커다란 화면을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 글자가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이 글자가 작아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몰려올 때는 거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Stress from California. May I want to into your heart right now? 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스트레스가 말을 걸어온다면요, No, No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요, 나의 마음 상태, 몸의 상태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만한 그런 커다란 스트레스라면 거절하자고요. 마법처럼 No! 거절할 수 있는, 하나 둘 셋 야! 하면서 스트레스야 가라,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감이 있으면요 뭐든 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정말 럭키하신 분이에요. 자신감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작은 성공, 큰 성공. 뭔가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서 매일매일 10,000보를 걷지 않으면 잠을 안 주무시는, 발건강 발사랑 운동본부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양성길 교수님, 이분이 10,000보를 걷지 않으면 안 주무세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뭐 밤 이렇게 늦게 새벽 뭐 12시 넘어서도 오늘 저는 10,000보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작은 성공들이 10,000보를 걸었으니까 다른 일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창의력에 대한 얘기도 이 스피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똑같이 흉내내는 것, 이것이 말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생각, 남들이 갖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또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창의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expertise라든가 뭐 creative thinking이라든가 motivation. 특히 motivation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른 사람이 뭔가 자꾸 하라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그러면 너나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으로 말하면,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intrinsic motivation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 안에서부터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self motivation이라고도 하지만 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동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스피치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왜 우리가 요즘에 스피치 학원이 점점 많아지고, 스피치 학원이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서 배우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줌 강연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비대면 강연을 통해서도 스피치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면 그만큼 실력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어 장표를 한국어로 바꿔봤어요. 3가지.
창의성의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문가로서 강의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경험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경험이 쌓여서 그것이 실패한 경험이든 성공한 경험이든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되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어요. 특히 그 해외 출장 갔을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어떤 브랜드가 삼성이라든가 현대, 뭐 기아 이런 브랜드가 공항 근처에 탁 걸려 있을 때 상당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위대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며칠 안 있으면 만나게 될 BTS, 방탄소년단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그 어워드 같은 걸 보면서 저는 BTS 관련 영화를 2번이나 봤거든요. 혼자서. 네, 그들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나 뭐 좋은 이야기거리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그 방시혁 그쪽에서는 이제 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방 의장의 생각들. 왜 예술가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컨텐츠라는 것이 위대한 자산과 경제 자산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술하시는 분이 더 여유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라이브 투데이 TV 또 관련된 언론사 또 백세로 TV 이런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서 그런 예술가들을 많이 지원하면서 그들이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정말 보람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1분 발표 매우 중요합니다. 1분 발표. 오늘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시청하신 소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강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발표를 하는 것은요. 1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시간을 재보면서 이 카메라 켜놓으면서 1분 발표하고 내 이름으로 삼행시도 지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분 스피치를 잘 하시려면요. 원고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원고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원고를 녹음해보세요. 이승규 작가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달 말일에 그 모 학교에 진로교육을 나가십니다. 그런데요. 원고를 다 쓰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을 또 메모하셨어요. 그 연습하셨어요. 또 녹음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갔을 때는요. 엄청난 반응을 일으킬 거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 개인 코칭을 해드리면서 오늘 강의가 마지막 강의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이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청자 여러분 만났습니다. 왜? 어제까지 한 방송과 강의는요. 오늘을 하기 위한 리허설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보규 교수님이 하셨어요. 네, 지금 거의 80세 가까이 되셨는데 현장에서 뛰고 계시고 그 말을 탁 들었을 때 와우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의 강의는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한 리허설이다. 오늘이 마지막 강연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생방송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 끝으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스피치는 성공을 향한 자신의 한쪽 날개다. 비행기를 타면 양쪽에 날개가 있잖아요. 한쪽 날개는 나의 전문 지식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날개는 스피치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방송을 함께 하신 나는 스피치 강사다. 말하지 말고 소통하라에는 나의 행복이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 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와 대박. 예. I see you.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셨네요. 끝으로 광고 하나 드릴게요. 4월 7일 날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경영원에서 글로벌 미래경영원에서 스피치와 웃음치료 과정을 열게 됐어요. 특임 교수로 위촉을 받았는데 스피치와 웃음치료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그 강연을 수락했습니다. 35만 원이에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등록해 주시고 한 4명 정도 티어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승규 작가님도 등록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는데 내가 돈을 주고 배울 때요 정말 진정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번 동안 이 진행되는 강연에서 많은 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강의하실 때 유익한 그런 경험과 강연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관심 있는 분들, 스피치와 웃음 치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이트 진이라는 책을 써서 또 사상체질, 원래 식품공학 박사세요. 임동구 박사가. 그런데 다음 주에 같이 출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한 주일 동안 행복하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복이 내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해되셨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행복이 내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라이브 투데이 TV의 라이브 커머스 위원장 그리고 스피치 강사 김태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